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62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오늘 예정됐던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단 일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한편 수도권 어학원의 외국인 강사발 집단 감염 규모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관련 확진자 일부는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762명이 확진이 됐고 엊그제 794명, 그 전날 595명. 일주일 전보다 비교했을 때는 많이 는 상황이죠. 네.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세로 돌아들어서 좀 안심하나 했더니 이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의 확진자 수를 평균으로 내보면 지난 5월 중순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확진자 수가 뭐 700명대, 일평균 700명대까지 늘었다가 감소한 600명대 초중반 정도로 감소했던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하나는 이제 경기도 어학원 강사를 중심으로 한 영어학원 강사들을 중심으로 한 학원에서의 집단 감염 규모 자체가 좀 더 컸고요. 그 숫자가 좀 많아지니까. 200명대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그 집단 감염의 숫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이 늘어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또 다른 기여 요인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수도권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번 결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진자 수가 급작이 늘어서 새 거리두기 체제를 이제 도입하는 게 좀 불확실성도 있고 정서적으로 좀 부담이 있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이제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일부에서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을 유예하자. 백신 접종률이 좀 더 올라간 8월이나 9월쯤 도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8, 9월에 우리가 도달할 백신 접종률 수준에 이미 도달한 영국이나 이스라엘이 현재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원래 예정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치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하는 등의 조치는 이제 다시 복원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면 약간의 그렇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번복하지 말고 일단 정해졌으면 추진해라.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가는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백신의 효과는 확진 발생도 물론 차단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망의 위험성을 막는 것? 그러니까 확진자 수의 발생보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치명률을 낮추는 게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고 현재 코로나 백신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과 치명률을 줄이는 효과가 두 개 다 굉장히 높았다고 한다면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높기는 하지만 기존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한 접종률 수준 70% 수준에서도 지금 같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영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본 것과 같은 델타 변이의 집단 감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확진자는 좀 느는 건 지속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지속하면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것을 일주일 유예 기간을 두고 다음에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주일이라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코로나19의 잠복기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되니까요.
일주의 그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연장으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단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일종의 불안감, 예, 그런 불안감을 좀 완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예. 감염자,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도권의 이번 조치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한 건데 지금 인천의 확진자를 보면 4월 8일 42명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0명을 넘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같이 좀 방역을 힘을 쓰기 위해서 동참을 한 건데 네. 이런 결정은 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단계 격상 기준이 예. 인구 10만 명당 2명이니까요. 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500명 이상인데 서울과 경기도는 그 기준을 넘어섰지만 인천은 이제 1명을 조금 넘는 10만 명당 1명을 조금 넘는 사이라 2단계 기준에 여전히 해당하지만 그러니까 인천 전체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으로 우리가 통상 분류를 해서 함께 움직이긴 하지만 네. 인천의 확진자 수는 이제까지 보면 예. 서울과 경기도는 그 공조를 해서 같은 페이스로 움직이는 반면에 예. 인천은 좀 상대적으로 따로 움직이는 좀 안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인천을 꼭 같이 분류해야 되냐라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의문이 있긴 합니다. 예. 네. 사실 인천이 두 자릿수 초반대 주자릿수거든요. 네. 뭐 항상 40명 거의 네. 최근에 계속 밑에 있는데 네. 이 수도권하고 같이 묶이니까 인천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한 권역으로 묶어야지 또 방역이 원활하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네. 그 원어민 강사들이 홍대 주점에서 이제 모인 이후에 각각 학원들로 몇 학원들로 이제 수업을 하러 가면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검사해 보니까 델타 변이까지 나왔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델타 변이까지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정부가 그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통계를 두 가지를 발표하는데요. 네. 하나는 검사를 해서 표본 검사를 해서 몇 명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이 됐느냐라는 숫자하고 네. 그다음에 표본 추출을 한 거니까 이게 전체 감염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몇 %를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통계를 냅니다. 예. 근데 표본 추출한 것에서 몇 %가 변이 바이러스로 현재 밝혀지고 있냐면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10명 중에 4명은 변이 바이러스인 거죠. 이제 그 중에 한 8, 9%가 델타 변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확진자 수의 한 3% 정도가 델타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100명에 3명은 현재 델타 변이에 감염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마도 한 9월 뭐 이런 정도가 되면 전체 변이 바이러스 중에 델타 변이가 가장 많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 변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홍대에서 관련된 그 원어민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가 네. 다른 주점뿐만 아니라 음식점에도 역학조사를 네. 해보니까 연관이 돼 있고 네. 뭉쳐서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으면 그 지역 홍대 주변 아니면 경기도권의 학원 주변 이곳까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검사 결과 변이 바이러스로 확정된 사람과 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된 사례의 집단 감염 전체가 예. 역학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역학적으로 연관된 변이 감염의 확진자 수를 따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통계는 정부가 자주 발표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 확진자가 변이에 감염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4명이 변이 감염, 한 100명 중에 예. 3명 정도가 지금 델타 변이 감염 이런 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오늘 엄청 덥대요. 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네. 폭염특보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가 돼서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비수도권 이야기도 좀 해보면 비수도권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일단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좀 혹시나 우려되는 지역은 없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부 지역에서 이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네. 이게 단기적인 며칠간의 경향만 보고 거리두기를 뭐 강화하거나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더 장기적인 추세, 적어도 3일 이상 평균을 내서 지금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해야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라고 하는 게 단지 숫자와 기준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역을 하는 어떤 마인드 또는 지침을 과거에는 문을 닫고 뭐 영업 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깝게 하면서 예. 개인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확진자 수가 좀 늘더라도 예. 사망자 수나 중증 환자 수가 크게 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지금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고 또 델타 변이도 발견이 됐다고 해서 지금 상황처럼 완화된 상태로 좀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현재 제주도의 확진자 수는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1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 확진자 또는 이제 이분들이 델타 변이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제 제주도 내에서 확산될 가능성인데요.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 아니면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접촉자 격리를 통해서 이것을 확산을 대규모 감염으로 N차 감염으로 확산된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홍대 앞에서 발생한 영어 강사들의 모임에서 시작한 델타 변이의 집단 감염을 이게 델타 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진할 당시에 알았다면 네. 보다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하고 격리 조치를 취했으면 아마 지금보다 감염의 규모가 훨씬 더 줄어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확진 검사하고 확진 검사에서 의심되는 사례 또는 일부 표본을 변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애초부터 집단 감염의 대규모 집단 감염을 우려가 큰 감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네. 뭐 전체 유전자 전장 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좀 축소된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 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걸 지금 이제 각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전체 유전자를 다 검사해서 이게 변이 바이러스인지를 확인했는데 예. 이게 변이가 일어난 부위를 검출하는 검사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데 그 변이가 일어난 부위에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이게 네.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금 진단을 하는 진단법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활용하면 신속하게 변이 바이러스인지 여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역학조사나 격리 조치를 그냥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달리 조금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하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수도권은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났으니까 네. 그 새로운 거리두기 일주일간 좀 미루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4인까지만 모이시고 영업 10시까지밖에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1차 이상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그냥 기존에 정해졌던 대로 뭐 네. 해제 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누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지 누가 네. 접종을 했는 건지 그게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혼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애초에 이제 그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네. 이게 누가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하냐 예, 예.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무언가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정부가 이제 약간 원래 백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에서 약간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네. 좀 일관성의 문제, 정부의 신뢰의 문제에서 좀 뭐랄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야외가 그 네. 감염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방역의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 방역 또는 개인의 지침, 방역 지침을 지키는 데서 이완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의 우려가 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 국민들에 대한 그 뭐 홍보 이런 예.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교수님께서 그 확진자의 수치 때문에 이렇게 방역을 강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시스템을 좀 그러니까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네. 사람의 마인드, 인식도 그렇고요. 네. 근데 저도 계속 이렇게 몇 번 한 1년만 넘게 지내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사실 저희가 1차 백신 접종자라서 네. 마스크 벗어도 되거든요. 왜 네. 야외에서.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에이, 웬만하면 쓰자. 이게 더 다른 사람도 편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잘 안 벗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해서 네. 또 뭐 그 1차 접종으로 완벽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하는데 예. 그것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원래 정부가 약속한 것이니까요. 예. 수영장 많이 갈 텐데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써야 된다. 물 놀릴 때 마스크 쓰라 이렇게 말하는데 젖잖아요. 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 젖은 마스크? 젖으면 그 필터가 비말을 걸러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효과가 매번 없습니다. 어떻게 바꾸지 이걸? 네, 물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벗고 들어가고요. 예. 물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마스크를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굳이 물속에서 써도 뭐 효과가 거의 없네요. 네네. 써도 효과가 없고 뭐 네. 쓰면 더 불편하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오늘부터 해외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서가 발급이 되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그 뭐 공무 인도적 목적, 뭐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외국에서 접종을 하고 오신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는데요. 이게 그 백신이 효과가 있으면 또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좀 창궐하고 있는 지역, 특히 델타 변이가 많이 감염된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면 뭐 저는 역학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더 퍼질 것이고 그런 나라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 그러니까 그 격리 면제를 하는 국가와 격리 면제를 하면 안 되는 국가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구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21개국이 변이 유행국으로 정해졌고 예. 이렇게 심한 지역은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하고 이외 다른 지역들은 이제 면제를 받는 건데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어서 네. 일단 이런 기준점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델타 변이가 만연해 있는 국가 중에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뭐 외교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이 그 격리 면제와 같은 방역 조치,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 가능한 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일관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의료진들 고생 많이 하시고 네. 감사한 마음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그 가벼운 실수로 봐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는 그 뭐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그걸 접종해야 되는데 화이자 접종한 적도 있었고 네. 한 분에게 2번 접종한 경우도 있었고 네. 이번에는 광주의 한 예방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000여 명 분이 이제 상온에 노출돼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냉동 보관하는 걸 깜빡해서 못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네. 1000명분이 이제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약간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게 종종 일어날까요? 뭐 사람이 실수를 하게 마련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실수고
우리가 이제 간혹 일어나는 실수와 드물게 일어나는 실수와 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수를 구분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건 지금 어쩌다 일어난 그쵸. 사람이니까 예.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되면 보다 뭐 철저한 어떤 보완책,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돌파 감염 이야기도 나오고 또 네.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끝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 이런 네,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해외에서도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비춰서 볼 때 부스터샷의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스터샷은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한데요. 하나는 기존 백신에 저항력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변이용 백신 부스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항체나 또는 세포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시점, 그게 뭐 9개월이 됐든지 1년 뒤가 됐든지 그 시점이 확인되면, 그러니까 백신을 2차 접종을 다 한 사람에서 갑자기 돌파 감염이 늘어나는 시점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시점이 이제 백신 접종 완료 후에 부스터샷을 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예. 얀센이 부스터샷의 대상으로 자주 이제 거론되는 이유는 네네. 이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감염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예. 이게 한 번만 맞기 때문에 한 번 더 맞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 얀센 백신이 부스터샷을 정례화해야 될 만큼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하는 근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뭐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유, 그러면 얀센 맞으신 분들이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위에서 얀센 맞으신 분들은 사실 많이 부럽긴 하거든요. 1회 접종이 끝이니까. 근데 네. 부스터샷 필요해?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데? 이런 생각 들었는데 네. 예, 얀센 맞으신 분들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